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엔 사람 진행을 맡은 최영호입니다. 한국인 과학자로 줄기세포 연구에 세계적 권위자를 꼽으라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황우석 박사입니다. 12년 전 한국을 뒤흔들었던 주인공 황우석 박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시한 화장품 드라셀의 설명회를 위해서 이곳 남가주를 방문 중에 계십니다. 황우석 박사를 오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TV 스테이션에 지금 들어와 보는 게 10년 만인 것 같다. 10년도 더 되고. 더 됐습니까? 예, 13, 14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만큼 우리 지난 13년이라는 세월이 황 박사님에게는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그저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은데요. 네. 제3자가 보기에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거고요. 네, 네. 저는 그 시간이 저를 되돌아보면서 마음 다짐을 바로 고추 세우는 또 수행의 시간이었기에 수행의 기간. 예, 저는 참 오히려 이런 기간이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과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시면서도 야, 우리 황 박사께서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실까 은근히 좀 예. 뭡니까 한쪽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쪽으로는 좀 우려도 되고 그런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도 우리 황우석 박사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 황우석 박사는 진정한 과학자지만은 언론과 반대 세력의 음모로 인해서 추락을 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을 철저히 속인 사기꾼이다. 이런 이제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두 가지 평가를 그동안에 10수년간 왼쪽과 오른쪽으로 모두 양쪽을 다 들었고 두 측면 모두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그거는 그 과학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적인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과학적 철저성과 또는 아주 정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본령이라고 볼 경우 저는 이 두 가지에 모두 미흡했다. 즉 허물이 많다라는 쪽으로 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로서의 지켜야 될 어떤 도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뭔가 내가 잘못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입니다. 철저성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지금도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럽습니다. 아주 단적인 요소는 그 당시 줄기세포 연구를 이끄는 두 기관의 이게 합작품이었거든요. 제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또 다른 어느 사립병원 왜 이렇게 했었는가 하니 저희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당시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은 복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세포로 유래된 복제 배아까지는 저희가 능히 만드는데 이를 줄기세포로 분리하고 배양하는 소위 배양 기술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하. 이 배양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어느 그 병원 팀들하고 네, 네. 하다가 네. 결국 그 나중에 이제 검찰과 그 법원에서도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만서도 서울대학 측에서 이끌었던 과정에서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네, 네. 이 병원 측에서 그 유도했던 배양 기술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의 네. 아주 치명적인 그 하자와 아하. 돌이킬 수 없는 그 허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해가지고 저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고 네, 네, 네. 그것이 어느 쪽에서 발생된 하자라 하더라도 네. 최종 책임은 저였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그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측면 어허. 모두 제가 어허. 그 아주 그 겸허히 네, 마땅히 들어야 될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황우석 박사님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 줄기세포라든지 뭐 이런 연구가 완전히 하나의 허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그 외국에서 보는 그 이 황우석 사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입으로 이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겸염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당시 그 이제 1번 줄기세포가 있었고 2번부터 12번까지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이 사태가 난 이후에 2번부터 그 이후 것은 이거를 직접 담당했던 연구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제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다만 1번 줄기세포는 다른 분이 이제 배양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이를 처녀생식이고 제대로 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 어허. 그거를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파면을 당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 넘겨가지고 약 7년 동안 꽤 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과정 중에 2011년 7월 네. 캐나다 정부는 저한테 아주 뜻밖의 선물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견해를 달리한다. 어허. 우리는 그 1번 줄기세포만은 어허. 이의 가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라는 네. 특허를 부여를 합니다. 네. 저한테는 아주 정말 그 천재 이루였었죠. 그 이후에 이의 배양 기술에 관해서 유럽연합하고 네. 뉴질랜드가 특허 반열에 다시 동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2015년 그렇게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미국의 특허청에서도 우리도 캐나다와 같은 그 견해다 해가지고 특허를 줍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 25일 미국 특허청은 또 한 번 저에게 큰 은혜를 내립니다. 네. 이 줄기세포 배양 기술뿐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만든 줄기세포로부터 신경계 질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필수 그 과정인 신경 전구물질 유도 기술이라는 부분을 네, 저한테 네. 특허를 줘가지고 적어도 이 실용화 치료를 할 때는 저에게 특허권이 이제 부여받게 아하, 되는 아하. 이런 조처가 내려지죠. 네, 네. 이로부터 얼마 후, 즉 제가 특허를 출원한 지 12년 만에 한국 특허청도 네. 작년 11월 말에 저한테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을 한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늦게 네. 저희 특허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법이 있는데 그거는 네. 어떤 줄기세포라도 한국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즉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런 그 등록되지 않은 줄기세포로 연구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건 아주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범입니까? 예, 네. 형사범입니다. 네. 그것도 벌금도 없는 형사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 줄기세포를 등록 신청을 했는데 정부는 거절을 했죠. 네. 이에 제가 이제 법원에 그 어필을 했더니 1심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는 위법하다. 아하. 즉시 이를 등록시켜라라는 판단을 동시에 판결이 3심에 나왔군요. 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건당국은 등록을 시켜주지 않다가 한국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을 한 얼마 후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식으로 배아줄기세포로서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즉 저의 그 줄기세포는 가짜였고 어허. 가짜 줄기세포를 만든 황우석은 세계적인 사기꾼이었다가 어허. 12년 만에 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네. 줄기세포 정식 등록이 돼서 이제는 제가 다시 그 이를 연구한다고 그래서 처벌의 대상은 안 되게 되는군요. 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오히려 외국에서는 저렇게까지 모든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견해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 정부는 저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을 하게 되고 저의 그 보금자리가 외국에도 몇 군데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한국에서의 그러한 많은 규제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 때문에 생긴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황우석이라는 박사, 이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인볼브 되는 한 좀 되도록이면 한국에서는 그 골치 아프니까 좀 막아버리자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 공무원으로서는 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 결국은 네. 이와 같은 스탠스가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렇겠죠. 제가 이 분야 연구를 완전 포기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제 그 눈을 돌리든지 이 두 가지밖에는 없겠죠. 네. 요새 한국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더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금 이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수십 명의 저희 연구팀이 수암생명의학연구원이라는 이름하에 네,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 과거 제가 서울대학을 쫓겨나올 때 네. 서울대학에 더 이상 머무를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서울대학을 그 같이 사퇴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만든 조직인데요. 네. 현재는 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영재들이 네. 미국이나 그 캐나다와 같은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함께 네. 이 길을 걷자고 그 동참하는 인원이 점차 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량의 충만과 함께 제3국에서의 공동 연구 제안이 오히려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 저희 네, 그 네. 연구소가 실험실이 네. 있고 또 중국에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동에 네. 어느 국가 통치자께서 직접 저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어허. 몇 차례 가가지고 만나 뵙고 우리 팀의 네. 잠재 능력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병 극복 연구를 한번 여기에서 마음껏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보다 오히려 외국에 더 오래 체류하신다는 말이 맞긴 맞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인가요? 저 한국에서 그 매일경제인가에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이 기사를 이 실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그 생명공학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어서 이 한국은 지금 그 우리 황우석 박사로 인한 그 브레이크 때문에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추월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사가 아주 전국을 찔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중심의 책임자가 바로 저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연전에 정부 부처에서 한번 회의를 나와달라고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청와대에서 그 참석하신 관계기관 책임자들하고 합동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분야에 대한 네, 회의인데요. 네, 네.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저가 믿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만 묶어달라. 아하. 그리고 의지와 능력과 여건을 갖춘 저의 동료 후배 연구진들에게 네, 네.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하. 세계적인 평균 수준만이라도 능력과 의지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네, 열어주는 네. 것이 창조 경제라는 것을 기치로 삼은 이 네.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네, 네. 제가 그때 그렇게 그 간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무릇 많은 분들은 우리 한국이 네. 이 생명공학 연구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구멍이 많고 네. 훨씬 더 그 제한이 없는 걸로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대한민국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온갖 이 규제를 네. 촘촘히 박아놓은 나라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 저 인정을 하죠. 네. 바로 이런 그 규제를 겹겹이 만든 전직 대통령님과 제가 몇 달 전 그 식사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그 자리에서 네. 전혀 그런 규제를 자기가 재임 중에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참 국가 지도자가 과연 이 추구해야 되고 살펴봐야 될 정책적 그 구멍과 네. 함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생각을 못 한다면은 어느 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영역은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네. 그 손실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세들이 네.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아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아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뒤를 봐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이 매일경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오히려 지금까지 앞서왔던 이러한 이제 저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뒤처져 있어요. 이미 뒤처져 있습니까? 그것도 한참 뒤처져 있고요. 한참. 우선 우리 이제 신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지금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정치 쪽은 전혀 그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발 정말로 제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기치가 이게 옳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세계 이 분야 중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국만큼만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만큼 자유로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며 기대라면 영국만큼이라도 좀 열어놓고 적어도 생명윤리의 기본 틀은 철저히 지키면서 기술 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이 축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길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저는 그거는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어른과 제가 뭐 직간접적인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고, 그러나 이번 그 정부를 맡은 분께서 과거 비서실장을 할 때, 과거 정부의 비서실장을 할 때
그 당시 생명윤리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했었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영국법의 그 기본 틀을 갖춘 비교적 어허. 생명윤리도 잘 지키면서 기술 개발도 동시에 그 추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네. 그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촘촘히 이걸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네. 그 당시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현 정부에 좀 관여를 하게 된다면 요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살펴볼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고 바람을 네. 해보죠. 네. 그 복제견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복제견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작년 11월까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매우 특수한 분야가 바로 이 복제견 분야예요. 아. 이 개의 복제는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고요. 아. 미국만 하더라도 한 18년 동안 네. 복제견 그 연구를 해왔으나 네. 2016년 11월까지는 단 한 마리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아주 그 거대 바이오 기업에서 작년 11월에 한 마리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는 아직도 또 두 번째 출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는 네. 제가 이곳 LA에 오기 전날 네. 제 900호 복제견이 나왔고요. 900호? 예, 요 그럼 지금까지 벌써 900마리를 만드신 거예요? 1900마리가 와. 나왔고요. 요 900호는 또 아주 럭키하게도 어느 국가의 국왕의 그 직접 국왕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예, 네. 제가 그 복제한 아이인데 네. 그 아이가 제 900호로 3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복제견을 왜 만들어요? 아, 우선은 애견이죠. 자기 가족이나 이제 마찬가지니까. 예, 이게 그 우리나라도 점차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가족이 먼저 떠났는 데에 대한 그 슬픔과 상실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저희 그 복제견 중에서 네. 50% 이상은 이런 애견이 아니고 특수 목적견이에요. 네, 네. 경찰견이라든가 경찰견 같은 것. 또는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연방 마약국.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견. 네. 그 다음에 어떤 맹인 안내견. 네, 네. 그리고 의학적인 그 이용을 위한 사람의 질환 모델견. 네, 네. 그리고 이 동물 매개 이제 치료 기술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동물 매개 치료 기술용 견. 네. 그리고 또 사람의 그 암을 그 냄새로서 냄새를 맡는다고 발견하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암 디텍션 견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정말 복제견이 원래 오리지널하고 똑같습니까? 유전적인 특성은 완전히 똑같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특수한 유전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요, 자연 교배를 통해 가지고는 그 유전력이 그대로 내려가지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멘델리 법칙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복제를 하면 적어도 그 특성이 그대로 이제 내려가죠. 그러면서도 이 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제 동물이 일찍 죽고 번식성도 없다고 이것도 꼭 그 분야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라우드 보이스로 그를 주장을 하는데요. 네, 네. 적어도 복제 동물은 네. 자연 자연 번식 동물하고 같은 그 수명과 번식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일종의 어드밴스된 번식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제견을 만드실 때 뭐 일종의 어떤 팔리스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이 죽은 다음에 만들겠다. 아닙니다. 뭐 그런 건 그거는 아닙니까? 그럼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도 만듭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만드는 게 약 30%가 됩니다. 예. 죽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주부 대비해서. 예, 예, 그러면 그 두 마리가 같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네, 바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예,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네네. 그 밖에 준비하고 있는데도 중국에서 또 어젯밤에 하나가 죽었는데 빨리 복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빨리 아, 출장을 그렇습니까? 나가라고 이제 네. 지시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실례지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유일무이하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걸 서비스하기 때문에 네. 이 좀 비쌉니까? 바이오 기술이 갖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허. 유일한 기술은 비쌀 수밖에 물론 당연하죠. 없죠. 저희가 10만 불씩을 받고 10만 있습니다. 불. 예. 네. 그럼 뭐 돈 있는 부호들한테는 뭐 쓸 수 있는 돈이죠. 10만 그러나 달러. 꼭 돈이 있다고 해서만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제도 여기 LA에서 LA 근처에 있는 어느 미국 분이 이제 네, 찾아오셨던데요. 그분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지만서도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복제를 해서 자기의 그 컴패니언을 삼겠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네.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네. 요즘에도 우리 황우석 박사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해도 말이죠.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보면서 그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그 마이클 제이 팍스라는 배우가 원래 그 파킨슨씨 병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배우였는데 무슨 일인지 굉장히 그 뭐 다시 좀 이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은 많이 회복이 돼서 나와서 걸어 나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을 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황우석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저런 사람들이 다시금 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해주실 분들이 이제 이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황우석 박사님이 지금 그 이 연구해 오신 그러한 것들로 이러한 난치병이라든지 불치병들이 정말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섣불리 말씀드리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거지만요. 네. 과학자의 그 본령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살펴볼 때 이건 틀림없이 가능하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 대상은요. 네. 더 이상 과학자가 추구할 그 연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엔지니어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 기존의 기술의 그 진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저것이 과연 가능하겠냐고 또는 저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 영역에 무한 도전하는 것이 과학자의 본령이고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분야 공부를 시작한 20여 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저는 같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학의 힘으로 또는 의생명공학의 힘으로 언젠가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네. 어느 정도의 진전 또는 완전한 그 회복이라는 단계가 네, 틀림없이 어느 누구에 의해선가는 달성되리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그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야까지 가겠죠. 다만 누구에 의해서 언제 그 목표가 달성되겠느냐는 그것뿐이고요. 네. 저는 아마 지금 우리가 꿈꾸는 상당 부분은 네. 적어도 그 이번 세기 안에 네. 상당 부분이 그 달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기에 우리 황 박사님이 일조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기여가 된다면 네.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을 가다가 저도 큰 오류를 범했고 또 고통이라면 고통도 좀 당했고 또 다른 희망을 저는 이 과정에서 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저의 목을 비틀어도 네. 마치 그 새벽은 오듯이 어떠한 그 방해와 네.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는 좀 앞서간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또 우리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네요. 예,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남다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바람이나 이런 것이 그분께 전달될 수 있는 통로도 지금은 저는 없지만서도 만약의 경우 저희와 같은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어떤 그 공기를 통해서라도 가서 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아마도 숙고의 그 기회는 한번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어떻게 보면은 황우석 사태 벌써 13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도 된 그러한 이제 긴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제기라 그럴까요? 이러한 좀 어떤 각오의 말씀도 한마디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30년 전에 저의 간암 선고를 받고 간의 상당 부분을 절제했을 때 저의 남은 인생은 어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저의 그 철저성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서도 그렇다 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운명적 길을 저는 포기할 생각도 없고, 만약의 경우 여건이 안 되면 저는 다른 데서 가서라도 저의 마지막 이 혼을 불사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못다한 저의 책무를 꼭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저의 그 각오이면 각오고 저의 그저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13년 만에 외도가 나름대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람의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